네, 오후장에 주목할 종목들 와오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몇 안 되는 테마입니다. 증권사 미래먹거리, STO 플랫폼, 토큰 증권 관련주 주목해보자 오늘의 주제인데요. 국회에서 STO 관련 법안이 다시 논의가 되면서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와 증권주들이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안 좋을 때 움직이는 단기 테마는 아닌가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STO가 오늘 처음 나오는 이슈는 아니고 최근에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작년을 또 생각해 보면 작년에도 이 STO 관련해서 상당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과에 대한 연관성을 보면서 지금 이제 신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쉽게 불꽃이 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조금 되풀이될 수 있는 계기라고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최근 트렌드를 보면 글로벌적인 부분과 함께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STO, 우리가 이제 증권 토큰 식으로에 대한 변화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후반기를 좀 주목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런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신규 투자가 상당 부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또 STO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일 쓸데없는 뉴스 중에 한 개가 연예인들이 부동산 건물 샀다,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뉴스들을 보면 99.9% 댓글이 상당히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왜 그런 거를 자랑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댓글들이 달리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건물주에 대한 꿈은 우리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불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오늘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동산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제 어플에서 보면 몇몇 어플이 있습니다. 총 출시된 건 한 4가지 정도 어플이 출시가 됐는데, 그 어플에 들어가 보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조각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시가가 40억이다. 그 감정평가를 40억을 받았다면 그 40억을 5천 원 단위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주식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이제 수익증권을 내가 소유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STO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전자 토큰 증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기획부동산식으로 해서 이 오피스텔 한 개가 있으면 그것을 나눠서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등기부에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 다 적히게 되죠. 그 소유주가.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신탁사에 맡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익 증권에 대한 소유를 하는 거지, 이 건물에 대한 냉정하게 보면 이 건물에 대한 투자 소유를 하는 것은 아닌 개념이거든요.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동산 STO에 대한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는 이제 이 건물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이 건물주는 이제 매각을 하는 사람이겠죠. 매각을 하려고 건물을 내놓으면 그 매각을 어디에 하느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플이라든지 또는 이제 STO를 중개하는 업체들한테 이 건물에 대해서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가 직접적으로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사라는 곳에 신탁을 맡기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탁사에 위탁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탁사에서는 수익자를 지정할 때 투자자에게 수익자를 지정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리츠라든지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상당한 히트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건물의 일부를 내가 조각 투자를 해서 그에 따른 수익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STO에 대한 재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 거고, 이게 돈이 되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상당 부분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현재는 신사업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STO 관련된 테마도 움직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증권사 관련주들도 상당한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인 즉슨 이런 STO에 대한 이슈도 함께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이제 IPO와 STO에 대한 차이는 뭐냐라는 건데, 자, ITO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상장이 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STO라는 것은 조각 투자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단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뭐 NH투자증권에서도 할 수 있고 미래에셋에서도 할 수 있고, 많은 증권사들이 본인들에 대한 증권 토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발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집행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 안에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STO라고 해서 특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앞서 봤던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도 호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호가를 기준으로 매수가 많이 몰리게 되면 올라가고 매도가 많이 몰리게 되면 또 떨어지겠죠. 요즘은 이제 이런 금속에 대한 부분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뭐 플래티넘이나 또는 이제 팔라듐, 구리 또는 금, 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가가지고 금을 살려면 1g 주세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뭐 한돈 또는 이제 그런 열량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게 되는데, 대신에 요거는 0.01g 을 호가로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STO에 대한 확대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도 좀 더 선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련된 기업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미래에셋증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증권사가 키움증권과 이 미래에셋증권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밸류업이냐 부스트업이냐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 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TO 관련된 플랫폼을 또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52주 동안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앞서 9,020원을 고가로 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밸류업만으로 이만큼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사업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증권주들 그중에서도 미래에셋증권 다시 한 번 더 투자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서울옥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큰 히트를 쳤던 이런 미술품 경매 관련된 종목인데, 작년에 주가가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 미술품 경매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따로 직접적으로 가서 이런 미술품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죠. 제약되는 부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미술품에 대해서도 좀 더 조각 투자에 대한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작년에 뭐랄까요, 작품으로 조각 투자를 이루었던 쿠사마 아요이 작품이 또 올해 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소문도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서울옥션에 대한 주가의 재평가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TO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보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STO. 관련주로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또 미술품 경매와 관련해서는 서울옥션 주목해보자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탑5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수익률 탑5입니다. 코웨이가 5위로 들어온 게 오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ASR 종목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뭐 코웨이가 오히려 들어온 게 아니고 딴 종목군들이 빠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어거지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장이 사실 뭐 앞서 항상 말씀드린 것이 전국 단타대회가 지금 열심히 열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주식이라는 것이 꿈과 희망이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조금씩 실망감을 좀 바뀌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오늘도 좀 크게 위축되는 양상들인데 저는 충분히 9월달, 12월, 10월달, 11월, 12월까지 금리 인하 이슈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오늘에 대한 하락을 너무 위축되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갭 메꾸기 과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티웨이 항공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미정 앵커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휴가를 다녀왔죠. 네. 공항에 사람들이 정말 네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휴가 시즌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항공주들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10월 1일 날 우리가 또 임시 공휴일이 또 지정이 되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항공주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티웨이 항공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장기 노선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인수를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결항 사태도 있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에 대한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주가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으로 4분기의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3,1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거 원픽 티웨이 항공이고요. 저가 매수세 유입 기대됩니다. 1차 목표가 3,150원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